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술이 완성됐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정작 선수들은 감독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술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홍명보 감독이 유럽 원정이연전에서 완패를 당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전술적으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경기 직후 김민재 선수가 한 인터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김민재는 선수들끼리 소통을 더 많이 했고, 압박 타이밍 같은 것도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감독이 전술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압박 타이밍 좀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전술을 짜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연봉 20억을 받는 감독이 있는데 선수들이 감독실 아니라 라커룸에서 자체적으로 전술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가관인 건요. 홍명보 감독은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마치 자기가 전술적 천재인 것처럼 전술이 완성됐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선수들이 아무런 지시도 못 받고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데 말이죠. 팬들이 정신이 나갔냐고 조롱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자, 이번 유럽 원정의 성적표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월드컵을 고작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코트디부아르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이전 전패를 기록했어요. 그것도 단 1득점도 못 넣고요. 코트디부아르전에서는 0대4로 완패했고 오스트리아전에서는 0대1로 졌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한국 축구 역사상 A매치에서 4골차 이상으로 진 경기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거든요. 그런데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팀의 수준이에요. 코트디부아르는 분명 강팀이긴 하지만 FIFA 랭킹으로 따져도 한국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고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중위권 국가예요. 세계 최강 브라질이나 프랑스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 팀들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건 단순히 전력 차이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감독 랄프 랑닉이 경기 후에 한 말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한국이 잘할 줄 알았다. 전반전에는 우리에게 공간을 거의 주지 않아 상당히 고전했다. 하지만 후반전에 우리가 전술을 변화시키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만 들으면 한국의 전반전 수비가 훌륭했던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실제 경기 영상을 분석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났어요. 전반전에 한국이 공간을 안 준 건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같은 공격수들이 정말 미친 듯이 뛰면서 최전방부터 압박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실제 경기 장면을 보면 정말 소름 돋는데요. 전반 25분경에 상대 골키퍼가 공을 잡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곧바로 강하게 압박하러 달려들어요. 골키퍼가 당황해서 동료한테 패스하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미 패스 길목을 예측하고 엄청난 속도로 스타트를 끊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재성 선수를 보면 정말 축구 지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골키퍼가 당황한 틈을 타서 손흥민이 수비수를 압박하러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패스가 어디로 이어질지 정확히 체크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결국 상대 선수는 손흥민의 압박에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며 패스하려고 하는데 이미 길목을 파악하고 달려든 이재성 선수한테 공을 커트당해요. 보세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공격수들의 실력이에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거든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한 월드클래스고 이강인은 PSG에서 뛰는 차세대 에이스. 이재성은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선수죠. 이 선수들이 엄청난 축구 지능과 체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니까 전반전에는 공이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팬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홍명보의 3백 덕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땜질을 한 건데 감독은 마치 자기 전술이 완벽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고강도 압박은 공격수들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전반 내내 이렇게 뛰면 후반에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후반전만 되면 한국 선수들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뛰질 못해요. 공격수가 주 임무인 공격에 집중해야 하는데 과도한 수비 부담 때문에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슈팅 밸런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보세요. 토트넘에서는 경기당 평균 34개의 슛을 날리면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선수인데 대표팀에서는 전반에 압박하느라 체력을 다 써버리니까 정작 슛을 제대로 쏠 기회조차 못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고요? 바로 홍명보 감독이 고집하는 5백 전술이에요. 3백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5명의 수비수를 세우는 5백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현대 축구에서는 4에, 3에, 3이나 4에, 2에, 3에, 1 같은 포백 시스템을 많이 써요. 수비수 4명, 미드필더 34명, 공격수 23명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근데 5백은 수비수를 5명으로 늘리는 대신 미드필더를 1명 줄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중원에 있어야 할 미드필더 1명을 수비 라인으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중원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광활한 중원 지역을 단 2명의 미드필더가 전부 커버해야 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축구장 가로 길이가 68m인데 2명이 이걸 다 커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중원의 2명은 중앙에 밀집해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좌우 측면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어있는 측면 공간은 누가 커버하냐? 윙백이 커버해야 해요. 그런데 윙백이라는 포지션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공격할 때는 앞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도 올려야 하고 수비할 때는 뒤로 내려와서 상대 윙어를 막아야 해요. 거의 풀코트를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90분 동안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더 심각한 건요. 윙백 1명만 뚫리면 바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포백 시스템이었으면 풀백 하나가 뚫려도 센터백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데 5백에서는 윙백이 마지막 방어선이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는 거죠. 홍명보 감독은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요. 공격진 3명한테 최전방부터 압박하라고 강요했어요. 공이 아예 중원까지 전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한테 공격은 포기하고 수비나 하라는 소리잖아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비싼 몸값을 가진 공격수들인데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강인은 PSG에서 메시의 후계자로 주목받는 선수고요. 이재성은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리는 검증된 스트라이커예요. 이런 선수들을 압박 셔틀로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상대 팀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한국의 양 사이드 공간이 비어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리고 집요하게 측면을 공략했어요. 특히 좌측 윙백 이태석 선수가 이걸 차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측 수비를 하러 튀어나오곤 하는데 여기서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면 바로 대참사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코트디부아르전을 보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상대 윙어가 측면에서 공을 받으면 이태석이 막으러 나가는데 이미 늦었어요. 상대는 여유롭게 크로스를 올리고 한국 수비는 박스 안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골을 먹히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4골 중에 3골이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터진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선수들의 실수가 아니라 전술적 결함이라고 해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요구받으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태석 선수는 마인츠에서 주전으로 뛰는 검증된 윙백이에요. 근데 대표팀에서는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감독의 전술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술적 혼란은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김민재 선수가 코트디부아르전 이후 오스트리아전에서 1실점으로 막아낸 것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들어볼게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선수들도 그렇고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선수들끼리 소통도 더 많이 하려고 했고 압박 타이밍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 경기보다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전 경기가 실망스러웠기에 선수들이 마음을 다잡고 임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김민재 선수의 말 어디에도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의 지시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어요. 감독님이 지시하신 대로, 코치님이 분석해 주신 대로 이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전술적 수정이 효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말하나요?
감독님이 하프타임에 포지션을 수정하라고 지시하셔서 이골 차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코치님이 상대팀 약점을 분석해 주셔서 그걸 공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독과 코칭 스태프 역할을 언급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김민재는 뭐라고 했어요? 선수들끼리 소통했다. 선수들끼리 압박 타이밍을 이야기했다. 선수들이 마음을 다잡았다. 전부 선수들이 주체예요. 감독이 아니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벤치에서 아무런 전술적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고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했다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똑똑한 선수인지 아세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세계적인 수비수예요. 그 선수가 이렇게 애둘러서 감독을 비판한다는 건 라커룸 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감독님이 전술을 안 짜주셨다고 말할 순 없으니까 선수들끼리 해결했다고 애둘러 표현한 거죠. 축구 전문가들이 이 인터뷰를 분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가 사실상 감독실의 무능을 폭로한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선수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건 내부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홍명보 감독의 반응이에요.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럽 원정을 통해 전술적으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많이 완성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정말 믿기세요? 현장에서는 선수들이 전술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며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데 감독은 마치 자기가 다 설계해서 전술이 완성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SNS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김민재는 선수들끼리 다 했다고 하는데 감독은 자기가 완성했다고 하네. 정신이 나간 거냐. 감독이 뭘 한 게 있다고 완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냐. 선수들은 감독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감독 혼자 착각하고 있네. 이런 조롱이 쏟아졌어요. 더 가관인 건요. 홍명보 감독이 전술 완성을 얘기하면서 든 근거예요. 오스트리아전에서 실점을 한 개로 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4골 먹혔다가 1골 먹힌 게 전술 완성이에요? 일반 회사로 치면 100억 손해봤다가 20억 손해본 걸 가지고 경영이 완성됐다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게다가 그 1실점도 전반에만 막은 거고 후반에 들어가자마자 골을 먹혔어요. 이게 전술이 완성된 거예요? 선수들이 전반에 미친 듯이 뛰어서 겨우 버틴 건데 후반에 체력 떨어지자마자 무너진 거잖아요. 이걸 보고 완성이라고 말하는 감독이 정상인가요? 도대체 왜 홍명보 감독은 모든 전문가와 팬들이 반대하는 3백을 이토록 고집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가 2002년 월드컵의 기억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당시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 3백으로 4강 신화를 썼던 경험 때문이라는 거죠. 2002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국은 3백으로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홍명보 선수도 그 팀의 주장으로 뛰었고요. 그 영광스러운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감독이 된 지금도 그때의 전술을 답습하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석 달 전부터 전 국민적 지지 속에 대표팀을 제주도에 소집해서 100일 동안이나 훈련했어요. 거의 프로팀처럼 매일같이 붙어서 훈련하면서 조직력을 다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프로팀들도 국가적 대업이라는 이유로 선수 차출에 전격 협조했어요. 우리 팀 선수가 대표팀 가서 다치면 어떡하냐는 불평 없이 흔쾌히 내줬죠. 2002년 월드컵은 한국에서 열리는 홈 월드컵이었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기 합숙 훈련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라리가 같은 유럽 리그들이 일정을 절대 양보 안 해요. FIFA 매치데이에 맞춰서 선수들을 차출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일주일 정도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소속팀에서 쓰지도 않는 생소한 3백 전술을 훈련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4백 시스템에서 뛰어요.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4백으로 뛰고요. 이강인은 PSG에서 4에, 3에, 3으로 뛰어요. 이 선수들이 소속팀에서는 1년 내내 4백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표팀 와서 일주일 만에 3백을 익히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홍명보 감독이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현실을 보지 못한 채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요. 2002년의 성공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팬들이 정말 신랄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홍명보는 4강 신화만 기억하지 말고 본인이 3회 4위전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골을 내줬던 건 기억 못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2002년 월드컵 3회 4위전 터키와의 경기에서 홍명보가 100패스 미스로 골을 헌납했거든요. 그것도 99분에요. 딱 1분만 더 버텼으면 3위였는데 홍명보의 실수로 4위로 떨어진 거죠. 그때 그 실수를 반성하고 겸손해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감독이 되어서는 그때의 영광만 기억하고 자기 실수는 까맣게 잊은 채 쓰리백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팬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교 대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일본이에요. 한국이 유럽에서 이전 전패를 당하고 있을 때 일본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일본도 똑같이 유럽 원정을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독일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어요. 독일이에요, 독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였던 그 독일 말이에요. 물론 독일이 지금 전성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 강호잖아요. 그 독일을 홈에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 경기에서는 잉글랜드를 상대했어요. 결과는 1대1 무승부예요. 잉글랜드가 누군지 아시죠? 해리 케인, 주드 벨링엄, 필 포든 같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뛰는 팀이에요. 그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거죠. 한국은 코트디부아르한테 0대4, 오스트리아한테 0대1로 지고 있을 때 일본은 독일을 이기고 잉글랜드와 비겼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아니, 초호황이에요.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초비상이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일본 대표팀의 전력이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손흥민 한 명이면 일본 공격수 라인을 다 상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김민재도 세계 최정상급 수비수고요. 이강인도 PSG에서 뛰는 재능이에요. 근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른가요? 답은 하나예요. 감독의 차이예요. 일본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는 전술을 써요. 한국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을 죽이는 전술을 고집하고요. 일본은 공격적인 축구를 해요. 빠른 템포로 패스를 돌리면서 상대를 흔들고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슛을 때려요.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익숙한 포백 시스템을 쓰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손흥민을 압박 셔틀로 쓰고 이강인한테 수비나 하라고 하고 김민재는 감독 지시 없이 선수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팀 운영인가요? 일본 축구 팬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은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다라고 해요. 과거에는 한일전만 되면 일본도 긴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2002년 월드컵 때만 해도 한국이 4강, 일본이 16강이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일본은 세계 무대에서 독일, 잉글랜드 같은 강호들과 대등하게 싸우고 한국은 오스트리아한테도 밀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에요? 홍명보 감독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있어요. 정몽규가 왜 문제냐고요? 홍명보를 밀어넣은 장본인이 바로 정몽규거든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클린스만을 데려왔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클린스만이 경질되고 나서 후임 감독을 뽑을 때 전문가들은 외국인 감독을 추천했어요. 유르겐 클롭 같은 세계적인 명장을 데려와야 한다고 했죠. 근데 정몽규는 뭘 했어요? 홍명보를 밀어넣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공모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거예요. 왜요? 홍명보가 자기 사람이니까요. 정몽규와 홍명보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축구계에서 오랫동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고요. 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정몽규는 대표팀을 사유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대표팀을 자기 친구들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실력도 검증 안 된 사람을 인맥으로 앉혀놓고 그 결과 대표팀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연봉이에요. 홍명보 감독이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20억이에요. 20억을 받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전술 지시 하나 제대로 못하고 선수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거예요. 20억이면 대기업 임원급 연봉이에요. 그 돈을 받으면서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말이 돼요?
팬들이 20억 받고 월급 루팡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